10편 커지는 소문. 며칠이 지났다. 사건 해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이 부탁한 정보를 언제나 그랬듯 간단하게 구해왔다. 명규의 정보에 따르면 첫 보기에도 운동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밤마다 뒷산 공원에서 운동하는 습관은 전혀 없다고 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분개했지만 첫 번째 목격자가 어째서 거짓말을 한 건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중요한 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잖아. 직접 생각해봐. 너희도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알 수 있어. 잘 모르겠으면 밤에 직접 그 공원에 가보든지. 두 번째 목격자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떤 여자아이가 고양이가 다쳤어요! 하고 외친 다음에 남자아이 한 명이 도망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아이가 문양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 골목에 있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도망가는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소리친 여자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었다. 두 번째 목격자가 직접 소리쳤을 수도 있지만 명규도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옆에서 듣고 있던 다이에게 여덟 번째 증거를 불러주었다. 다이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너는 손이 없냐고 투덜대면서도 불러주는 말을 정성껏 받아 적었다. 8. 길고양이를 습격하고 도망가는 남자아이와 소리를 지른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세 번째 목격자의 증언. 고양이가 다쳤다고 외친 것은 누구일까?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에게 부탁한 일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양이다. 마술사는 박쥐버거에서 헤어진 이후로 스무고개 탐정과 친구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도 마술사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였다. 어쨌든 마술사가 자기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스무고개 탐정이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 길고양이 습격 사건은 몇 번 더 일어났다. 6학년 3반의 어떤 여학생은 집 근처 골목에서 비비탄 총을 든 범인을 보았다. 범인은 가스의 압력으로 나가는 플라스틱 총알을 고양이 얼굴에 대고 마구 쏘아댔다. 사람이 맞으면 시퍼렇게 멍해들 정도로 위력이 강해서 고양이가 눈에 맞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그 여학생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본 어떤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오자 범인이 달아났다. 도망치는 범인은 책으로 보아 초등학생이 확실했지만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또 고양이를 발로 냈다 걷어차고 나서 도망치는 일도 있었고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간식을 고양이에게 주는 일도 있었다. 고양이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 누구든 고양이가 그 간식을 먹고 입에 거품을 문 채로 바닥을 뒹구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서 명규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일들이 모두 진짜로 일어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고양이 습격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아졌거든. 아이들 말고 동네 어른들도 고양이를 습격하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을 정도야. 그래서 어떤 일은 정말로 일어났고 어떤 일은 그냥 소문인 것 같아. 명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습격한 사람이 문양이라는 소문이 전교에 퍼졌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반에서 문양이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고양이를 좋아하는 6학년 형들이 찾아와서 경고했다는 말도 있어. 그리고 길고양이를 습격한 사람이 문양이라는 소문이 전교에 퍼졌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반에서 문양이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고양이를 좋아하는 6학년 형들이 찾아와서 경고했다는 말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조차 한동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다. 다이는 슬픈 표정으로 문양이가 불쌍해 라는 말을 되뇌었다. 우리가 문양이를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다이의 말에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 대신 대답했다. 우리 모두 문양이하고 다른 반이잖아. 그 반 아이들이 문양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미워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욱이 문양이는 우리 세 사람을 만나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어.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의 말을 애써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다이에게 새로운 증거를 불러주었다. 9.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고양이 습격 사건에 대한 소문들.
고양이 습격 사건에 대한 소문들이 동네와 학교에 퍼진 게 우연일까? 다이가 질문 내용을 다 적고 이번 사건을 위해 특별히 만든 수첩을 접는 순간 학교를 지나가던 선생님 한 분이 스무고개 탐정을 불렀다. 너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하신다. 교장실로 가거라. 11편 교장 선생님의 의뢰. 스무고개 탐정은 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 가운데 놓인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스무고개 탐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앉아요, 스무고개 탐정. 스무고개 탐정은 자리에 앉아 교장 선생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반대로 교장 선생님은 스무고개 탐정의 입이 먼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윽고 교장 선생님은 역시 당할 수 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며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왜 스무고개 탐정을 불렀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사건 때문이에요. 스무고개 탐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몸짓으로 물었다. 고양이 사건이 왜요? 스무고개 탐정도 잘 알겠지만 요새 학교 주변에 길고양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이 일이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바람에 학교에 항의가 들어왔어요. 소문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공격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는데 알다시피 이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범인을 찾아내 벌을 주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교장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고 스무고개 탐정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스무고개 탐정 친구 중 하나가 길고양이들을 공격하는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무고개 탐정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 아이는 교장 선생님은 스무고개 탐정이 대답하기를 기다렸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막상 말을 찾지 못해 주저했다. 교장 선생님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요. 스무고개 탐정. 만약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양이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무고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증거를 모으는 중이에요. 시간이 더 있어야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요. 스무고개 탐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장 선생님은 한참 고민한 끝에 스무고개 탐정에게 제안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살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습격한 사람이 문양이인지 아닌지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빨리 문양이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스무고개 탐정은 버럭 화를 냈다. 지금 저보고 문양이를 감시하라는 말씀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이마에 땀을 닦더니 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교장 선생님의 맨 얼굴을 본 것은 스무고개 탐정도 처음이라 깜짝 놀랐다. 안경 뒤로는 주름이 가득한 눈이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마치 살에 패인 상처처럼 보였다. 피로해 보이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숨어서 감시할 필요는 없어요. 문양이와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길고양이가 또 습격당하는 일이 있어도 스무고개 탐정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스무고개 탐정은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반박했다. 하지만 지금 문양이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누구와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건 감시잖아요. 스무고개 탐정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지금 상황이 스무고개 탐정은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명규를 감시하고 싶어서 스무고개 탐정에게 미행 기술을 배웠던 문양이가 지금은 스무고개 탐정에게 감시당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미 문양이에게 미행 기술을 가르쳐주는 실수를 한 스무고개 탐정은 실수에 실수를 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문양이를 감시할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문양이를 구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스무고개 탐정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문양이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모든 정황과 소문들이 문양이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무고개 탐정은 교장 선생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매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있다는 사실쯤 당연히 알고 있었다. 사실은 문양이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 눈을 껌뻑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그 모습이 재미난다는 듯이 웃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문양이는 가장 작은 범인이에요. 어쩌면 문양이보다 더 큰 범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장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그 모습을 보고 꽤 만족했다. 어쨌든 교장 선생님은 스무고개 탐정에게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스무고개 탐정과 교장 선생님이 모두 예상했던 결과였다. 다만 교장 선생님은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한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에요. 스무고개 탐정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요? 스무고개 탐정은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 교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서서 교장 선생님을 보았다. 교장 선생님, 어쩌면 범인이 노리는 것은 문양이가 아니라 저일지도 몰라요. 교장 선생님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교장실 문이 닫혔다. 이거 좀 익숙한데? 그치? 네, 무슨 12편 순찰대 조직.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와 다희에게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에게 했던 말은 빼놓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아직 더 알아야 할 게 많이 남아 있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미리 말해서 아이들을 걱정시키기는 싫었다. 문양이가 작은 범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지? 명규와 다희는 스무고개 탐정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었다. 그런데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러게. 명규의 질문에 스무고개 탐정이 대답했다. 방학이 되면 학교 못 오잖아. 방학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일단 범인은 초등학생이잖아. 지금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 길고양이를 습격하니까 시간을 대충이라도 예상할 수 있어. 하지만 방학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시간에 공격할 거야. 그러면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방학이 되면 한 달도 넘게 아이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기회가 없어. 그게 뭐가 나쁜데? 문양이에 대한 소문이 잠잠해지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다희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학교에는 벌써 문양이가 범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방학이 된다고 해서 문양이에게 좋을 게 없다고. 아이들 눈을 피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에는 좋겠지만 방학 전에 사건이 해결돼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그래야 문양이도 다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대로 방학을 해버리면 진짜 범인이 잡혀도 아이들에게 말할 방법이 없어. 방학이 끝나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양이 사건에 대한 흥미를 잃고 문양이에 대한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문양이가 무죄라고 밝히는 것은 너무 늦어. 지금 바로 고양이를 습격한 범인을 잡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잡아? 다희의 이 질문에는 스무고개 탐정도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범인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들을 괴롭혔다. 고양이로 변장할 방법이 있다면 범인을 유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문양이를 함정에 빠뜨린 범인이 그런 어설픈 함정에 걸려들 리 없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고민 끝에 한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 2인 1조로 길고양이가 많은 곳을 저녁마다 살펴보는 거야. 명규야, 범인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했지? 글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인 것 같아. 그 시간은 우리 집은 저녁 시간이라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데. 다희가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명규하고 나하고 매일같이 돌면 되니까. 명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명규는 열성적으로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일성적은 뭐예요? 아주 그냥 열의에 넘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고 문양이의 누명을 벗겨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차피 우리 집은 저녁을 따로 먹으니까 시간 걱정도 없고 다 나한테 맡기라고. 출동! 그래도 너희 둘만 매일 다니면 힘들잖아. 나도 엄마한테 말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다닐게. 다희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덧붙였다.
그러면 너희 둘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날 도와줘. 스무고개 탐정은 매일 나오겠다고? 두 사람이 놀라서 묻자 스무고개 탐정은 불편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문양이에게 미행 기술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탐정이 사건의 원인을 만들다니 반성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원래 탐정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거니까 괜찮아. 며칠씩 밤을 새면서 범인을 감시하는 일도 하는데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명규와 다이와 헤어지고 난 뒤 스무고개 탐정은 과학문구로 향했다. 과학문고 안에는 문양이와 같은 취미를 가진 잘생긴 주인 아저씨가 계산대에 축 늘어져 있었다. 손님이 와도 반가운 기색이 없었다. 아저씨,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힘을 얻었는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몸을 일으켰다. 너도 미니전사 모으니? 그렇게 물은 주인 아저씨는 또 금방 힘이 쭉쭉 빠졌다. 스무고개 탐정은 주인 아저씨가 솔직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 팔렸어. 벌써 몇 달도 더 전에. 더 가져오고 싶은데 미니 전사는 잘 안 팔리니까 아줌마가 그만 갖다 놓으라고 해서. 아저씨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말끝을 흐렸다. 스무고개 탐정은 주인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바깥으로 나왔다. 스무고개 탐정은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큰 문구점으로 갔다. 과학문구 다음으로 미니 전사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다. 마술사가 카드를 구입하는 단골 가게이기도 했다. 미니전사 황금 감옥 버전? 방금 감옥 버전? 저기 있는데 갖다 줄까?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은 손사래를 치며 다시 물었다. 혹시 한 번에 2개를 사간 사람도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스무고개 탐정을 쳐다봤다. 그래, 어떤 아줌마가 와서 아이가 2개를 한꺼번에 사달라고 한다면서 사갔어. 얼마 전이었냐고? 한 열흘 전이었던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 아줌마 말로는 그게 2개 있으면 하나로 합체할 수 있다던데 정말로 2개가 있으면 합체할 수 있는 거니? 그나저나 넌 그걸 왜 묻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은 몇 개가 있어도 합체는 못해요 하고 혼잣말로 대답도 아닌 말을 중얼거리면서 가게를 나왔다. 그날 저녁 다이의 수첩에는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었다. 10. 시내 문구점에서 미니전사 황금갑옷을 2개 산 아주머니.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미니전사의 부품은 그 아주머니가 구입한 걸까? 13. 스무고개 탐정의 추리.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과 저녁 8시까지 순찰을 하고 나서 옛날 길고양이들의 보금자리로 발길을 돌렸다. 명규가 맨 가방에는 고양이 먹이가 들어있었다. 어차피 거기에 먹이를 준 고양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사라진 아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배고파 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챙겨온 것이다. 명규는 어젯밤에 잃어버린 아기 고양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악몽을 꾸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역시 공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라 그런지 명규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며 화내는 어른들도 없었다. 하지만 명규가 나타나면 금세 긴장을 풀고 슬슬 다가와 명규 주변을 맴돌던 고양이 가족도 없었다. 명규가 아기 고양이들이 어미 품에서 꼬물거리던 장소를 보며 추억에 젖어 있는데 발소리도 들리지 않게 다가온 누군가가 명규의 어깨를 쳤다. 명규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규는 범인이 고양이를 해치는 흉기를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등골이 서늘했다. 그래서 뒤에서 찔리지 않으려고 몸을 날려 바닥을 한 바퀴 굴렀다. 그 모습에 상대방이 당황해서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미안, 그렇게까지 놀랄 줄은 몰랐어. 스무고개 탐정이다. 명규는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났다. 뭐야, 범인인 줄 알았잖아. 명규는 무안해서 괜히 소리를 질렀다. 명규, 네가 집하고 다이 방향으로 가기에 여기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따라가 봤어. 난 여기를 밤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문양이가 그날 밤 너를 몰래 미행했던 상황을 느껴보고도 싶어서. 문양이 이름이 나오자 명규는 화를 가라앉히고 스무고개 탐정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두 사람은 저 멀리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진 공원을 보며 바닥에 털썩 앉았다. 첫 번째 목격자가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문양이를 보았다고 한 것이다.
밑에서는 위에 있는 공원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하게 보였다. 만약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 그래서 어땠어? 명규가 계속 공원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뭐가? 문양이처럼 날 미행한 느낌이 어땠냐고. 스무고개 탐정은 어른처럼 껄껄대며 웃었다. 제법 어렵던데? 골목길이 많아서 조금 방심하면 너를 놓쳤을 거야. 내가 문양이한테 너무 가까이서 미행하면 금방 걸리니까 거리를 두라고 했거든. 처음 했는데 그 정도면 문양이도 소질이 있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명규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내가 처음부터 문양이한테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문양이가 내 뒤를 쫓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문양이는 5학년이 되고 나서 나랑 다른 반이 된 걸 엄청 서운하게 생각했거든. 그 전까지는 항상 같은 반이었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숨기는 게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서운했을 거야. 문영이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나도 우리 반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문영이랑 예전처럼 놀지 못했거든. 문영이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아이가 아니야. 그냥 내가 뭘 숨기는지 자기도 알고 싶었던 것 뿐인데. 명기는 눈에 눈물이 고여 가로등이 뿌옇게 보이려고 하자 말을 멈췄다. 스무고개 탐정은 일부러 명기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공원 쪽을 보며 말했다. 누구 잘못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이미 일어난 일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처음부터 문양이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일은 아니잖아. 잘못은 말도 이상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문양이를 범인으로 몰고 간 그 녀석한테 있어. 말도 이상해요. 그 녀석만은 꼭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근데 스무고개 탐정, 저기는 진짜 밝다.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물었다.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이 한 말이 왜 거짓말인지 알겠어? 아니, 난 여기서 저 사람들 얼굴이 잘 보여. 그러면 저쪽에서도 우리 얼굴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를 놀리는 얼굴로 보면서 실실댔다. 실실, 정말 그럴까? 그럼 아니라고? 명규가 그럴 리 없다는 듯 되물었다. 직접 저희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그건 너무 힘들겠지? 하지만 가지 않아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저기서는 여기가 잘 안 보여. 왜? 명규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다. 저긴 밝고 여긴 어두우니까. 저기 거울도 있는... 똑같은 원리예요. 응? 거울도 똑같은 원리. 맞아. 집이 어두우면 밖에서 집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잖아. 밖에서는 그리고 거울도 유리가 한쪽 면만 보이는데 안쪽은 어둡잖아. 그래서 바깥쪽에서 자기 얼굴만 보이고 안쪽이 안 보이는 거야. 저긴 밝고 여긴 어두우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은 밝은 빛에 적응이 돼 있어서 어두운 것은 잘 보이지 않아.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의 말을 반박했다. 하지만 유심히 들여보다 보면 보일 수도 있잖아. 이번에는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말에 쉽게 동의했다. 그건 네 말이 맞아. 계속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보이겠지. 하지만 목격자는 문양이의 얼굴을 확실하게 봤다고 했어. 평소에 문양이하고 자주 마주쳐서 얼굴을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게 문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까? 네가 매일 먹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라리 너라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네가 문양이보다 키는 크지만 멀리 어둠 속에서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잖아. 명규가 감탄하며 손뼉을 쳤다.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목격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목격자는? 그건 좀 애매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해. 그 아이는 범인이 도망가는 모습만 봤다고 했어. 그것도 자기 반대편으로. 그럼 범인이 그 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어떻게 얼굴을 봤을까? 물론 그 전에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건 너무 정말 순간적인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문양이라고 확신하는 거지? 문양이처럼 보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본 것은 나중에 확신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두 명의 목격자가 문양이의 얼굴을 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하게 문양이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긴 거지. 문양이 얼굴에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기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문양이 얼굴을 보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니까 그렇구나. 스무고개 탐정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도 그 목격자들의 말을 믿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의 칭찬에 우쭐한 기분이었지만 냉정을 잃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목격자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범인을 찾는 거야. 명규는 어두컴컴한 바닥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하지만 그건 스무고개 탐정의 몫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같이 순찰을 도는 정도밖에 없어. 스무고개 탐정이 실망한 명규의 양 어깨를 붙잡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탐정은 미처 모르지만 정보원이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나는 고양이를 싫어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 해. 어쩌면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네 정보 속에 있을 수 있어. 이게 스무고개 탐정도 약간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 자기를 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의 말을 웃어넘기려다가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웃음기를 거두었다. 정말? 내가? 스무고개 탐정이 천천히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명규의 눈빛도 스무고개 탐정만큼이나 진지해졌다.